3.1혁명 105주년 기념 1분 학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대사증후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다. 그쵸? 먹는 게 문제다. 즉 어떻게 해라? 먹지 마라. 감사합니다. 예, 좋은 거 먹어라가 아니에요. 그 속는 거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예요. 먹지 마라. 줄이면 돼요. 줄이면. 예, 대리인구 분들처럼 안 먹으면 돼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앞으로도 많아요. 예, 계속 할 거고요.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아셔야 될 이야기. 무식타파 필요 프로젝트입니다. 자, 고구마 제로. 고구마 제로. 예, 지구과학 이야기 1. 지구는 충돌로 태어났다. 지구과학이야말로 제 주전공 중에 주전공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한때 천문학과를 꿈꿨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네, 진짜 싫어했죠. 왜냐? 이게 되게 재밌고 현실에 유용한 건데 외우라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어종숙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뭐 달, 별, 신기하다고 막 지구과학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예, 그래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아셔야 돼요.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지구과학 다 배워보셨죠? 배웠어요. 예, 배우셨어요. 예, 배우셨어요. 뭐 기억나십니까? 빅뱅이 어떻고, 뭐 달이 어떻고, 뭐 공전이 어떻고, 뭐 좋아요.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예. 자, 지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주에서 현재 우리가 관측한 우주에서 물의 조성이 가장 많은 별이에요. 표면에. 그래서 지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만 아마 외계인이 보면 여기는 물의 행성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이죠. 자, 태양계 행성 이거 다 외우셨잖아요. 불러봐요. 시작. 수도 틀리셨습니다. 명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2006년도에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됐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계 행성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예요. 명 아니에요. 명은 외소행성, 줄여서 외행성이라고 불러요. 행성이 되려면 태양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그리고 동글동글해야 되고 애가 힘이 세야 돼요. 근데 이 외소행성이라는 놈은요 힘이 약해서, 중력이요 약해서 지나가는 다른 천체에 막 흔들흔들거려요. 여러분 경차 몰고 가다가 옆에서 큰 트럭이 훅 지나가면 두릉 하는 거 아시죠? 외소행성이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서 명왕성이 퇴출됐어요. 명왕성은 그래서 외행성, 줄여서 외소한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태양계 행성은 몇 개? 8개. 예, 8개. 이래서 지식은 늘 업데이트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표면의 70% 이상이 물의 3상 말씀해 보세요. 물의 3상. 다 아셔요. 말이 어려워서 그래. 이거 그렇게 얘기해 보시라고. 예. 얼음, 물, 뭐 구름 같은 기체 이런 거 있잖아. 수증기. 예, 이런 게 다 존재해요. 지구는. 물은요 우주에서 흔한 물질이에요. 우주에서 지금 달도 화성도 물이 있는 걸로 발견이 돼요. 단 얼음 형태 이렇게. 자, 그리고 대기권은 통상 지상에서 100km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고 약간의 눌린 타원체. 왜냐? 지구가 계속 자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부돼서 눌렸어요. 원심력 때문에. 그리고 46억 년 전 태양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지구 나이 46억 년이에요. 좀 됐어요. 우주 전체의 나이로 봐도 조금 일찍 시작해서 늙었어요. 예, 노쇠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혹시 지구 평평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좋아하는 놈들 있어요. 지금 표현도 이상한 표현들 많은데 우리나라는
공교육에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넣어놔서 그나마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꽤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샤키로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그 인간도 이거 믿어요. 꽤 많아요. 음모론을 잘 믿어요. 그렇게. 이 지구 평평설은요, 과학이 아니라 사상이에요. 사상. 자, 천원지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천원지방. 예, 우리나라 중국의 고유의 우주관이에요. 천원, 하늘은 둥글고 지방, 땅은 네모네다. 네, 천원지방. 이 사상에서 나온 거지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은요, 사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험이나 관찰로 인해서 도출된 결론만을 하는 게 과학이죠. 예, 간단해요. 우주로 나가보면 뭐 지구가 평평한지 둥그런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구 평평설을 믿는 놈들은 그것도 다 조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 네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는 동글동글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픈 과거요. 우리 기독교도 한때까지는 지구가 평평하다 그랬어요. 기독교도. 그리고 그 유명한 천동설, 지동설 아시죠? 기독교는 천동설 주장했었죠. 이게 바보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똑똑해야 된다고, 이런 거 지구가 좀 아셔야 된다고. 이거 되게 많다고, 여기 우리 기독교가 걸려 넘어지는 게. 자, 지구는 그러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46억 년 전에 태어났다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외우세요. 미행성 충돌. 예, 미행성. 미행성은 뭐냐? 미는요, 미확인 물체할 때 미, 모른다. 뭐 또 알지 못하는, 한 작은 거는 지름이 100km, 큰 거는 지름이 1000km 되는 것들이 6개에서 10개가 서로 부딪혀서 합쳐져서 됐어요. 자, 제가 이제 되게 쉬운 말로 드릴 거예요. 혹시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너무 쉽죠? 케플러의 법칙. 못 들어보셨죠? 몰라도 돼요. 이게 뭐냐? 태양이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성이 몇 개? 좋아요. 이제 발전하셔서 벌써 수금, 지화, 목토, 천, 해까지가 행성이라 그랬어요. 그 태양의 중력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 계산적으로 각 행성의 위치가 법칙적으로 딱딱딱딱 나와요. 법칙이 있어요. 그걸 케플러의 법칙 3법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지구 도는 궤도 있죠. 이 지구 도는 공전 궤도에 최초의 우주 먼지, 미행성 같은 게 한 10대 개가 돌다가 지들끼리 부딪히고 뭉쳐서 만든 게 최초의 지구예요. 최초에는 그런데 서로 충돌해요.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겠죠. 지금도 여러분, 그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땅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푹 퍼지고 크레이터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녹아버려요. 그래서 10개가 충돌하니까 전체가 다 마그마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최초에, 그래서 미행성이 뭉쳐서 된 10개, 뭉쳐서 된 마그마 행성을 가이아라고 불러요. 액체 행성을 가이아라고 불러요. 이 가이아가 10개가 있는데 미행성 충돌이 끝났어요. 자, 이거 보세요. 2020년도에 뉴 호라이즌 호라고 인류에서 발사한 인공위성이 명왕성을 넘어간 두 번째 행성이 있어요.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 인공위성이 명왕성을 넘어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보세요. 마치 눈사람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죠. 이게 태양계 끝에서 눈사람, 소행성, 행성, 형성 이런 논쟁의 종지부.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2020년도에 대서특필했어요. 알고 계셨죠, 이거? 알고 계셨겠지, 이 정도야. 무려 사이언스지에 나온 건데 알아야지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뭐냐? 미행성들이 지금 충돌로 뭉쳐지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세포는 분열을 하죠. 근데 미행성들은 돌다가 보면 서로 부딪혀서 이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뉴 호라이즌 호라는 놈이 명왕성 넘어가서 찍어낸 거예요. 근데 태양에서 너무 멀어서 이게 되게 천천히 진행되는 거예요. 태양 가까이에 있으면 휙휙휙 빨리 돌아서 힘이 세니까 빵빵빵빵 묻혀서 지구처럼 46억 년 전에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붙어서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래서 우주를 연구하면 지구의 과거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정설이 되었어요. 즉 미행성들이 합해서 행성이 커진다. 그거. 이거 사이언스지에 나온 논문이에요. 2020년산. 자, 그리고 테이아 충돌. 이게 뭐냐?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마그마로 끓고 있는 가이아예요. 얘가 지금 원시지구. 이 원시지구에 무려 화성만한 큰 테이아라는 놈이 와서 빵 부딪힌 거예요. 마지막 한 방을 얘가 때린 거예요. 지금 최후의 일격을 합쳐지면서, 자, 모든 별에는 핵이 있죠. 우리 내핵, 외핵 배우셨잖아요. 지구과학 때. 지구는 다른 별보다 무거운 별에 속해요. 가뜩이나 무거운 놈인데 이 테이아라는 놈이 와서 빵 하고 해서 무거운 물질을 지구에 다 싸고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충돌로 가벼운 애들만 떨어져 나가서 된 게 뭐? 달이에요. 그래서 달은 가벼워요. 그래서요, 보면요, 달은요, 지구의 4분의 1 크기예요. 달은 꽤 커요. 달은 꽤 커요. 수성보다 크고 명왕성보다 커요, 달이. 위성치고는 꽤 크게 달이에요. 근데 질량비는 지구의 81분의 1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크기는 4분의 1을 꽤 큰데 질량비는 81분의 1. 많이 가볍다는 소리예요. 왜 가볍냐? 무거운 물질을 다 지구에 토해놓고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달은 내부가 밀도가 낮아요. 골다공증 걸린 거예요. 뼈를 다 지구에 줘버리고. 이해되시죠, 이제? 예. 자, 그럼 이게 왜 우리 지구에게는 정말 큰 혜택의 은혜냐? 이제부터. 그럼 지구는 가운데 중심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 원래 무거웠는데 태양에서 갖고 온 것 때문에 더 무거워졌겠죠. 지구는 태양계에서 밀도가 제일 높은 행성이 되어버렸어요. 부피 대비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엄청나게 단단한 놈이 되어버렸어요. 골밀도 튼튼한 그런 놈이 되어버렸다고요. 뼈를 빨아먹어서. 근데 빨아먹은 뼈가 뭐냐? 철로 된 고체 내핵. 즉 지구 중심에는 쇳덩어리가 있어요. 고체. 그리고 그게 내핵이라고 불러요. 내핵 외에는 외핵이 있어요. 외핵 위에 멘틀 위에 지각이에요.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시험 때 다 말했죠. 근데 외핵이 액체예요, 액체. 액체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쇳물. 용암이죠, 쇳물. 근데 그 용암은 암석이 녹은 거잖아요. 쇠가 녹은 거. 이게 안에서 막 돌아요. 지구 안에서. 이 도는 것 때문에 지구에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자기장이 생겼어요. 아니요, 자기장. 이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장이. 지구가 자석인 거 들어보셨죠? 달도 자석이에요. 자석이긴 자석이에요. 근데 지구가 달보다 50배 세요. 왜냐? 안에 쇳물이 돌아서 정확히 유동하는 철물질이 돌아야 자석이 생기거든요. 쇳물이 돌아서. 그러면 이제부터 이 자기장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아는 척. 자, 이게 자기장이죠, 지금. 예,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자석 패치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죠? 자기 뭐 하는 거 다 개뻥입니다. 왜냐? 지구 자체가 엄청난 센 자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 다 뻥이에요. 안 붙여도 돼요. 왜냐? 지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센 자석이에요. 지구 자체가. 네. 그건 마치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온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뜨뜻한 온천소에 들어가서 온찜팩 올려봤자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이 자기장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태양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태양풍? 뭐죠? 지금 백미애 사모님 끄덕끄덕해서 뭐예요? 들어만 봤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들어만 봤어요. 태양풍은 뭐냐? 태양으로부터 우주공간으로 나가는 플라즈마라 그래요. 즉 태양에서 막 폭발이 일어나고 흑점도 있고 막 불불 끓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 끓는 물 있죠? 끓는 물 주변에 있으면 물 튀죠? 그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태양이 불불 끓으니까 거기서 수소 양자와 전자가 온 우주로 발산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센 거냐? 얼마나 세냐 하면요. 자, 이게 태양에서 이런 걸 플레어라 그러죠. 홍염.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 흑점도 있고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게 하나가 뽕 생기면 바람이 확 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구 있죠? 지구에 요 자기장이 태양풍을 다 흡수해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지구가 자기장이 없어요? 지구는 생명이 1도 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화성하고 금성이에요. 즉 태이아가 와서 무거운 물질을 다 토에 놓고 지구의 외핵에 유동하는 쇳물이 있어서 자기장이 생겼다 그랬죠. 그 자기장 때문에 우리는 태양풍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태양풍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뭡니까? 오로라가 바로 태양풍이에요. 태양풍이 여기 땅 부딪히죠, 지구에서.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북쪽 남쪽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태양풍이 부딪히면 이 자기장을 따라서 이 태양풍의 입자들이 다 북쪽으로 이동해요. 북극 쪽으로. 그럼 그게 태양풍에 따라 자기장과 태양풍이 부딪혀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로라. 이해되십니까? 마치 태양풍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비 내리면 우산 쓰죠. 우산이 바로 자기장. 이해되십니까? 이 자기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러시아 전쟁 이전에 북극 항로라는 비행기 항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북극을 지나가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있어요. 거기를 갔던 승무원들이 단체로 암이 발병했어요.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산재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받아들여줬어요. 왜냐? 북극은 보세요. 자기장이 제일 약한 게 북극이죠. 딱 봐도. 북극에 들어가는 거니까 약하잖아요.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태양풍에 노출이 된 거예요. 거기 비행기 승무원들이. 그걸 법원이 인정했어요. 즉 태양풍에 사람이 바로 노출되면 어떻게 된다? 암 걸려요. 그래서 우주선 타고 나가는 우주인들 있죠. 그들은 6개월 이상 임무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면 태양풍을 막을 수 있는 그 엑스레이 체페 시설 같은, 우리 현실에서도 엑스레이 기사들 납복 입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태양풍이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우리 몸에 안 좋아요. 그 태양풍을 막아주는 게 뭐다? 자기장. 자기장은 어떻게 생겼다? 외핵이 돌면서. 그 외핵은, 지구는 특별히 어떻게 외핵이 많아졌다고요? 태이아 때문에. 예.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정말 많이 하신 겁니다. 똑똑하신 거예요. 원래 알았잖아, 그치? 이 정도는, 그치? 예. 그래서 지구는요, 생명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장이에요, 바로. 이 자기장.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기장 패치, 파스, 이런 거 쓸모 있다, 없다? 없다. 지구가 어마어마한 자석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젠가부터 자외선 오존주의보 이런 거 내리죠. 옛날에 우리 저 어릴 때 없었어요. 근데 2020년도부터 뭘 내리느냐? 우주 전파 재난 안전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주 기상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태양풍 현재 관심 단계예요. 이거 어제 제가 조사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태양풍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 우리 핸드폰이 안 터져요.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고요. GPS 신호가 교란이 되고, 심지어 캐나다 북쪽에서는, 캐나다 북쪽이라는 소리는 북극 근처죠? 거기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태양풍의 영향이에요. 되게 세고
우리에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외선 지수뿐만 아니라 태양풍 지수 같은 것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 태희한테 한 대 맞아서 지구가 골다공증이 아닌 골밀도, 즉 철밀도가 빽빽해지고, 그래서 태양계 그 어느 행성보다 자기장이 세졌다 그랬죠. 이게 지구의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어요. 태희한테 한 대 맞고. 예, 원래는 지구가 똑바로 팽이처럼 돌았거든요, 자전을. 근데 한 대 맞고 이렇게 옆으로 숙여버린 거예요. 한 대 맞고. 근데 이 숙여진 것 때문에 계절이 생겼어요. 네, 그 23.5도. 우리나라가, 자, 여기 보세요. 제 마이크가 자전축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돌면요, 요 특정 지역은 적도는 항상 여름, 북극은 항상 겨울. 늘 어느 위도에 따라 늘 계절이 꼭 똑같겠죠. 온도가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숙여져 버리니까, 여기 우리나라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여름. 근데 이게 한 바퀴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 이렇게 돼서 밑에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는 겨울이 되겠죠. 이게 자전축이 휘어진 효과예요. 계절이 생겼어요. 계절이 생겼다가 뭐가 중요하느냐? 이 계절의 영향 때문에 제트기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북극의 찬 기운이 여기 우리나라에 못 오는 거. 제트기류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 요즘에 기후가 이상해져서 기상이변으로 제트기류가 뚫려서 뭐 북극의 한파가 넘어와서 되게 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즉, 안 기울어졌으면 계절이 없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태희야는 그래서 거의 우리에게 축복 같은 거예요. 지구에는. 와서 자기장을 넘겨주고. 자, 이게 이제 각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자전하는 모습이에요. 자, 머큐리가 수성이에요. 수성의 자전 주기는 58일, 2달 만에 한 바퀴 돌아요. 지금 거의 안 돌죠. 자, 금성은 더해요. 243일 만에 한 바퀴 돌아요. 지구는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고, 화성은 24시간 38분 만에 한 바퀴 돌아요. 화성의 기울기는 지구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화성은 지구의 쌍둥이 별이에요. 우리 인류가 다음에 만약에 개척을 한다면 화성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화성에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형태로? 산화철. 빨갛잖아요. 우리 쇠 녹슬면 빨개지죠. 그게 산화철이에요. 화성에 있어요. 왜냐? 화성은요, 우리처럼 센 자기장이 없었어요. 태양풍에 물이 분해가 돼버렸어요. 물이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H2, 수소하고 산소가 남죠. 수소는 가벼워서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산소는 남아서 거기에 있는 철성물들을 다 녹슬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성에 산소가 있어요. 단 기체 상태가 아닌 고체 상태로. 그래서 인류가 넘어가서 여기서 산소를 추출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구랑 같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건 금성이죠. 예, 얘네들이 이렇게 빨간 이유가 바로 태양풍에 홀랑 벗겨진 겁니다. 태양풍에. 그래서 이 태양풍에 지구는 자기장이 막아져서 푸르른 지구, 물이 남아있는 지구가 됐지만, 얘네들은 태양풍에 홀랑 벗겨져서 빨간 놈이 된 겁니다. 그만큼 태양풍이 무서워요. 그러면 태양풍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인류가 이걸 또 응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렉트로닉 E-세일이라는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태양풍이 그만큼 세대매요. 그럼 태양풍을 바람이라 생각하고 돛을 만들면 되겠네. 돛, 그쵸? 태양에서부터 입자가 막 튀어나온다면서요. 그럼 그걸 가둘 수 있는 천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마치 돛담배처럼 나갈 수 있겠네? 그걸 현재 만들고 있어요. 이거 있으면 거의
에너지를 안 쓰고도 우주에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을 연료로 하는 솔라세일, 이세일, 그리고 또 태양광 발전하는 등등등 해서 우주 에너지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풍이 세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지구 자전축이 흔들리며 찾아온 극한 기후가 현생 인류를 만들었다. 이거 작년도 기사예요. 지구 자전축이 휘었다 그랬죠. 휘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팽이 돌려보셨습니까? 팽이 세게 확 돌 때는 가만히 돌죠. 죽기 전에 어떻게 돕니까? 이렇게 돌죠. 죽기 전에. 이렇게 돌다가 탕 죽잖아요. 지구 자전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세차 운동. 세차 운동. 외우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외워요. 네. 예.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세차 운동 때문에 지금 지구 북극에서 하늘로 쭉 올라가면 어느 별이 있습니까? 그게 북극성이죠. 폴라리스라고 불러요. 작은 곰자리 별 하나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가서 다른 별이 돼요. 다른 별이. 북극성이 돼요. 다른 별이. 그래서 이게 세차 운동이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세차 운동 주기는 약 2만 년이에요. 2만 년을 주기로 돌다 보면 어느 때는 지구가 겨울이 됐다, 어느 때 여름이 됐다 그러겠죠. 즉 빙하기가 찾아오겠죠. 지구 입장에서는. 그 빙하기 때 바로 호모 사피엔스, 호모 하이델베르크켄시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이런 사람들이 세차 운동에 자기도 모르게 적응하며 늘 같은 곳으로 이동했다는 증거가 작년에 발견됐어요. 즉 지구 세차 운동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온난화 됐다가 빙하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인류는 늘 뭐 마이너스 10도에서 영상 20도 사이가 제일 살기 좋잖아요. 그 지역을 따라 왔다 갔다 했다는. 그래서 그 지역 이 우주 세차 운동을 가지고 그때 지구가 여기가 제일 살기 좋겠다라고 시뮬레이션해서 거기를 파봤더니 진짜 고인류의 이런 유산들이 나왔다라는 게 현재 논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우주에서 이런 세차운동이라든지 자전이라든지 태양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응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빙하기가 오거나 가장 큰 열대 강우대를 이동시켜 습하고 건조한 기후가 오게 한다.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그럼 인류는 그때 살기 좋은 곳으로 갔다고요. 그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하다 그러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원래 지구가 따뜻해지는 시기라고. 근데 인류가 이렇게 탄소를 많이 끄집어내니까 이 온실효과가 강해져서 그게 가파르게 될 뿐이라고. 이해되시죠 이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로. 제주도에서 커피 옛날에 안 났는데 지금 나요. 제주도에 커피가 나요. 예. 그리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열대의 어종 물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나무는 원래 추운 데서 자라는 거거든요. 소나무 수목 한계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력수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즉 이렇게 온난화가 되면 우리는 또 적응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다 에어컨 틀고 사시죠. 예. 여름방학 길어지고 겨울방학 짧아지죠. 그렇게 적응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약 한 30억 년이 지나잖아요. 태양이 커져요. 더 뜨거워져요. 그럼 지구도 또 금성처럼 홀랑 벗겨질 거예요. 30억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30억 년 후에는 인류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수금 지구가 더워? 야 화성 가자. 화성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때 화성이 지금보다 따뜻해질 테니까. 그게 우리가 생존해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 현실 사회가 하고 사회에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굳이 인문학계에 갖고 온 이유가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제일 많이 탄압받았던 분야 중에 하나가 지구과학이에요. 그렇죠? 지구가 평평하다. 아까 지구 평평설. 네, 지구 평평설. 우리 기독교 그걸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계산으로 지구는 동그래. 그리고 지구 지름이 이만큼이야 라고 오차 6%밖에 안 나는 계산을 해냈어요.
2400년 전에.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불과 500년 전까지 지구는 평평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정말 예수님 좋고 하나님 좋은데도 헛소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공교육이 잘 돼 있어서 지구가 동글동글하다, 그리고 평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무식한 사람은 많아요. 무식하면 속아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지구는 미행성, 모르는 행성들 대충 10개 합쳐져서 가이아가 생겼고, 그 증거가 사이언스지의 그 눈사람 소행성 관측이 됐고 2020년도에, 그리고 펄펄 끓고 있는 마그마 가이아에 태이아가 꽝 와서 무거운 거 다 토해내서 가벼운 건 달이 됐고 무거운 건 지구가 됐는데, 그래서 지구는 자기장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서 인류가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한 대 맞고 기울어져서 계절이 생겨서 생명체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이런 걸 모르시면, 이거 알아도 돈 생기진 않아요. 이거 안다고 주식이 오르진 않아요. 부동산 오르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걸 모르시면 속아요. 이것만 하나만 지금 아셔도, 지구는 엄청나게 센 자석이구나, 우린 자기장 안에 있구나, 무슨 뭐 삑 자기장 이런 거 다 사기였구나 를 알게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걸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